네,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예측하기입니다. 앞쪽에서는 7장 1절에서는 우리 기술 통계량 관련해서 히스토그램 등등을 이제 우리가 했었고요. 어, 7점 2절에서는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에서 어떤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추이가 있느냐 해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부터 해서 추이 분석,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예를 가지고 연관 분석, 상관 분석, 연관 분석, 다음에 회귀 분석 이렇게 하는데요. 다 뭐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우리 교재 내용에 보면 어, 일단 차트 형태로 보면 자, 이런 변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예를 들어서 뭐 키와 몸무게다 그러면 키가 크면 몸무게가 크다라는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관계수 값을 구해서 상관계수 값이 만약에 뭐1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은 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음의 상관관계다 이거죠. 서로 반비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날씨와 뭐 생산량과의 관계.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뭐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뭐 0.1 정도 사이에 그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뭐 실제 오차 값이 것을 구해가지고 오차 값이 가장 작은 것이 어떤 선형적으로 나타나느냐,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그런 형태인데, 자 저희는 이제 일단 구체적인 통계 기법에서 그런 해석하는 기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우리 상관계수를 구해가지고 서로 상관계수, 그 상관계수 수치 값을 보고 그 수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하는 방법을 보고 뭐 간단한 해석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2절에 우리 그 평균 기온과 생산량, 불량품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 그 상관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그렇죠? 데이터 분석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분석 가시면 상관 분석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 분석을 선택해서 입력 범위를 각 별량이 들어가 있는 입력 범위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칼럼 이름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수치가 들어가 있는 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칼럼들이 다 열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행에 이름표를 사용하자. 네,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 결과 G3을 찍어주도록 하죠. 교재와 똑같이 이렇게 확인하면 자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재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균 생산량과 평균 기온과 생산량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8 얼마다 말이죠. 자, 이 관계는 우리 좀 이따가 산점도를 찍어 볼 겁니다만은 차트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인데요. 이 절대값이 0.7에서 1 사이면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입니다. 즉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평균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관계는 생산량은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이 0. 기온과 불량품 수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5다는 얘기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다. 즉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불량품 수는 줄어든다. 거꾸로 하면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불량품 수는 높아진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에서 0.74 절대값이 마이너스 0.3 절대값이 우리 교재 314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마이너스 0.3에서 0.74이면은 뚜렷한 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0.1에서 0.3이면 약한 선형 관계가 있는 거고요. 0.1에서 마이너스 0, 그러니까 0.1 이하의 절대값이 갑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를 구할 때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수를 이용해서는 이제 correlation 이렇게 사용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correlation. 미리 이렇게 요새 이제 뭐 구해놨네요. correlation에서 첫 번째 인자 칼럼 array 1, array 2 예? 두 별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구하면 우리 직접 구한 평균 기온과 생산량 간의 관계 그 함수로 구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점도라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평균 기온과 생산량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평균 기온 생산량을 클릭하고요. 삽입에 우리 차트에 이렇게 분산형으로 이렇게 클릭해 보죠. 분산형. 그죠? X 별량에는 지금 평균 기온이고요. 자, Y축에는 뭡니까?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그 최소값, 최대값을 이걸 갖다가 우리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2000에서 4000으로 최소값을 2000 이제 스케일을 좀 줄여서 표현해 보도록. 자, 그러면 확대하니까 뭔가 이렇게 추이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추이가 보입니다. 뭐 가로축 자, 축 제목은 평균 기온 뭐 입력하고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 일단 추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세로축 교차 축과의 값은 -5에서 5로 지정하자. 세로축 값이 교차되도록 하자. 뭐 이것도 이제 해보시면 되고. 자, 이겁니다. 세로축 축서식. 자, 현재 축서식이죠. 축서식의 차트에 보시면 가로축 교차, 그죠? 값이 있고 축 옵션, 그다음에 세로축.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가로축. 이렇게 이 가로축을 선택하면 이제 값이 바뀌 -5에서 5 되어 있는데 이걸 겹치는 부분을 다르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축 옵션에서 겹치는 최소값을 -5, 그다음에 최대값, 그다음에 세로축 교차 값은 자동이 아니라 이제 축 값으로 해서 교차되는 것이 현재 0에서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5에 교차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5로. 그래서 -5로 당겨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5에서 이제 이렇게 교차하도록 하니까 추이가 보인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이 추이 관련해서 우리 계수값을 실제 계수값은 기울기 값입니다. 직선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세 번째 회귀 분석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두 번째 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그 연습 문제에서 많이 했던 도서관에 우리 그 구입, 즉 뭐냐면 이제 추천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그 연습 문제하고 표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 책 1을 도서 1을 구입한 사람이, 그죠? 1구를 구입한 사람이 보니까 종류 3, 도서 세 번째 도서를 구입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서로 도서 1과 도서 3은 서로 관련성이 있구나. 그래서 추천해주자.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 차트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비주얼하게 한번 표현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뭐 정형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룹 1이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피벗 테이블 형태, 그죠? 크로스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갖다 쭉 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을 1이 구매한,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표를 차트로 만들기 위해서요. 몇 개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이 구매한, 그죠? 그 종류도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1, 2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1, 2, 3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죠? 8. 그래서 이런 것이 8 종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6까지 했네요. 6, 그죠? 여섯 그룹
6그룹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 1,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 2 8개, 그다음에 3 8개, 4 8개. 자 이렇게 만들어서 펼쳐서, 그래서 이제 차트 이게 축 형태로 축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그죠? 5 맞죠? 1, 2, 3, 4, 5, 6까지. 자, 원래는 8종류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만은, 자 6까지 넣어놨습니다. 그죠? 넣어놨고, 그럼 여기다 이제 쭉 복사를 하면 되죠, 그죠? 자 종류 1, 근데 같은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걸 갖다가 붙여넣기 하는데, 붙여넣을 때 값 붙여넣기로 하고, 그죠? 붙여넣을 때 세로로, 그죠? 행렬을 이렇게 행렬 바꿈으로 넣어주고요. 행렬 바꿈으로 넣어주고, 값 붙여넣기, 값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행렬 바꾸기 해서 세로로, 그죠? 이게 값이 45, 55 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값이, 자 이렇게 세로로 붙여서, 뭐 수식은 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값이 쭉 들어가도록 이제 값을 넣어주세요. 자 넣는 부분은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있는 그것은 비워두고, 책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구입한 그룹에서 이제 1을 구입한 게 56%다. 자 이렇게 된 크로스 되어 있는 것 같다. 1차원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펼쳐 놓은 겁니다. 자 펼쳐놔서, 자 그룹과 다음에 종류와 동시 구매율을, 구입률을 이제 차트, 이제 거품 차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삽입에 산점도 형태 보면 이게 거품명이 있습니다. 그죠? 거품명을 클릭합니다. 기본 거품명으로. 자, 거품명.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차트 파트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따듬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은 이게 뭐 셀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서 종류 간 연관성 분석이라고 주고요. 저 차트 제목 제일 참조했네요. 네. 자 크기가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그죠? 자 하시고, 이럴 때 축 좀 옮기겠습니다. 자, 옮겨서 가운데로 좀 옮기겠습니다. 좀 키워서, 자 세로축과 가로축 제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축 제목, 자 기본 가로축, 세로축 뭐 다 넣도록 하죠. 가로축, 세로축 다 넣었어요. 자, 일단 그 세로축에는 축 제목 선택을 세로 쓰기를 하고, 자 텍스트 옵션, 텍스트 관련된 부분이니까 맞춤은 이제 세로, 맞춤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 방향이죠. 텍스트 방향은 스택형이나 세로형, 스택형. 자, 세로형으로 하죠. 세로형으로 해서 값을 함께 구매한 도서 종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로축은 도서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축, 네. 축 서식을
그죠? 축 서식에서 자 이게 축입니다. 그죠? 축 서식에서 텍스트 축 옵션 옵션 텍스트 옵션 축 옵션 선택했어요. 축 옵션 해서 최소값 0을 하고요. 최소값 0, 최대값은 도서 어차피 8까지밖에 없으니까 8하면 뭐 너무 이제 값이 작아지니까 일단 9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9까지 넣고요. 뭐 8까지 넣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또 잘리니까 이제 이렇게 9까지 넣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을 7로 이게 7입니다. 그죠? 스타일 7로 바꿨습니다. 그 거품 조정 및 거품 데이터 레이블을 수정하자. 이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자, 임의의 거품을 하나 선택합니다. 거품을 선택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의 차트에 거품 크기 비율이 100%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70%로 줄였고요. 70으로 줄였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고 하나만 들어갔네요. 그죠? 전체 다 전 찍고 데이터 레이블 넣어줘야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임의의 데이터 레이블 하나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70으로 조절했습니다. 세우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자, 하고 자,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텍스트 옵션 차트. 자, 데이터 레이블에 이제 차트 가서 차트 관련해서 이 레이블의 내용을 y 값은 생략하고요. 거품 크기 값으로 이제 퍼센트 값으로 거품 크기 값으로 바꿨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나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이제 X축 값이 도수 종류가 돼야 되는데 도수 왜 이렇게 나왔냐면 도수 종류가 현재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트 계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X축, Y축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을 그룹이라는 걸 지우고 선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왕 만들었으면 여기죠. 첫 번째 행에 대한 레이블 값을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면 이 첫 번째 L의 값이 레이블 값으로 이게 표현되겠죠. 세로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서 구매 그러니까 네 번째와 그죠 첫 번째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차트로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풍선 크기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서 종류 간 연관 분석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 6과 1 간의 관계도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제 비주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회귀 분석인데요. 도서 간 연관성 분석하는데 이제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상관계수를 구할 때인데 그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 322페이지까지 나온 것은 우리 이제 그 통계적인 그런 방법, 그러니까 최소값,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하는 방법론을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빼고 우리 기울기와 접선, 그러니까 결국은 1차선, 1차 회귀 분석, 2차 회귀 분석 그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귀 분석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관계를 우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구한 거, 산점도를 구해서 구한 걸 갖다가 우리 회귀 분석 기울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약 자료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회귀 분석에서 그 회귀 분석의 기울기에 대한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회귀 분석이 있어요. 회귀 분석합니다. 그래서 별량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Y축에 대한 별량은
매출액을 Y축으로 줬다 합시다. 매출액을 Y축으로 준 거죠. 자, X축은 광고비를 X축으로 줬다. 저 물론 바꿔도 됩니다. 그죠? 자, 교재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고요. 다음에 이름표를 이제 붙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름표가 있느냐? 자, 다시 선택해 줘야 되네요. 칼럼 이름까지 선택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다음에 여기 광고비 칼럼 레이블까지 포함했으면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름표가 있으면 체크해줬죠. 자, 그다음 출력 범위를 우리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F3을 출력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주고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회계 분석 통계량에 대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정 계수라는 것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입니다. 그죠? 결정 계수.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아까 우리 상관 분석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계가 별량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매출은 증가한다. 를 갖다가 우리 이 표를 가지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수를 보면 y 절편이 이거다. 직선 광고 절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게 22점 얼마라는 게 이게 이제 그 회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고 여기 이제 y 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하냐면 그럼 2018년도 19년도는 광고비를 얼마나 늘리면 매출액은 얼마나 되겠느냐를 우리 예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 그러니까 직선의 값을 y 별량, 즉 매출액과 광고비에 대한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 목표는 이제 향후 광고비 얼마나 투입하면 매출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가 예측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32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얼마 하면 매출액이 얼마 되겠느냐? 자, 이걸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실제 우리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equal 여기 직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x 값이죠. 자, 이게 y 절편이고 이제 y equal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매출액은 그죠? 매출 y equal 이제 x 값입니다. 광고비 x 400 기울기가 22점 얼마 이거 곱하기 x 다음에 y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 값은 그래서 y는 매출액은 그죠? 매출액은 자 G20 y절 F4 곱하기에 자 광고비 그죠? 다음에 더하기에 y 절편 자 F4 이게 되겠죠. F4 자, 매출액은 광고비 곱하기에 요 개수 그죠? 광고비 개수 빼기에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더하기죠. 결국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절대 고액을 주면 매출액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뭐 그렇게 이제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회기 직선 형태로 우리 비주얼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꼭 우리 1차 회기 모형인데 2차, 3차 별량이 여러 개 있거나 하면 이제 2차, 3차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와 매출액을 이제 이렇게 칼럼 선택해서 일단 산점도 형태로 이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분산형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분산형 표시했고요. 자, 좀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간격은 우리 예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지나가고 여기서 추구할 때 이제 산점들의 추세선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클릭합니다. 추세선을 체크하는데 추세선에서 이제 표현할 때 기타 옵션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하면 추세 옵션에 자 기타 옵션 하면 선형이든 지수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차트 관련해서 현재 선형입니다. 그죠? 어떤 별량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수 형태라나 아니면 차수 2차 모형, 3차 모형에 더 가깝게 이렇게 우리가 회기 분석 모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형
리니어하다 선형으로, 아니면 로고 스케일이나 아니면 익스포넌트 스케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선택하면 그 해당되는 변량값 관련 값들을 우리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r 제곱값과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자. 그러니까 r 제곱값이 이렇게 1에 가까운 높다는 이야기는 서로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눈으로 봐서 이것이 뭔가 뭐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r 제곱값에 의해서 서로 회귀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같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1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우리 책에 아까 통계 뭐 학을 전공이나 학생들은 배웠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직선과요, 이 변량값들에 있는 값들의 그 차값이 최소가 되도록 이 직선을 그은 겁니다.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322페이지에 우리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 뭐 비전공 학생들은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귀 모형 구해서 결국 뭐 이걸 구하자는 거죠. 다음 나중에 차트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습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했던 연관 분석과 다음에 첫 번째 공부 시간과 다음에 점수에 대한 관계, 자, 이것도 관계가 있겠죠. 상관계수 값을 구해서 차트로 표시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판매 예측 시트에서 이제 차트를 만드는데 상품 A와 상품 B 이제 월별 그 판매 실적 서로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성을 우리 그죠? 수식과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 가지고 우리 방금 했던 그 예를 가지고 두 번 연습 문제 2번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한번 시험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해보시고, 그 1번에서는 뭐 라지 값이나 뭐 이 함수 새로 나오는데 앞에서 얼마나 큰 값이 그죠? 몇 개 큰 값부터 해서 몇 개의 값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라지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는 점수 범위 카운트에서 30%니까 전체 범위에서 0.3을 곱해야 그 개수만큼 그게 나오겠죠. 뭐 이런 뭐 처음 나오는 함수들은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기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복습을 해보시고 앞에 내용 참고해서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